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얼굴이 조금 붓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갑자기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토를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서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동맹국들이 깜짝 놀라고 미국 언론들이 여기 지금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좀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이게 트럼프가 직접 한 그 발언 그대로입니다. 나토를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이 앞에 생략된 말은 방위비를 적정 수준으로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 나토를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이런 뜻인데요. 뭐 그런 전제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을 한번 역임했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지금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유럽의 나토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그중에서도 한국 뭐 여러 나라들을 지금 충격 속에 몰아넣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우방보다 적인 러시아의 편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선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에치슨 라인 그것이 6.25 전쟁을 촉발시켰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제2의 에치슨 라인 발언이 된다는 말이냐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 이게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언론, 서방 언론들 위험한 시기에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서 이런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한국 전쟁 때와 같이 전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전후 맥락을 보면은 트럼프의 속뜻은 이제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돈을 좀 내라. 이제 이걸 강조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이 말을 또 오해하고 곡해를 하면은 마치 에치슨 라인에서 방위선을 한국에서 이 그 밑에 그어서 한국을 제외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가 빚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뉴욕타임스가 이 발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1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12일. 트럼프가 우방국보다 적국을 편들고 있고 국제 질서를 뒤엎겠다라는 위협이다. 그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열린 유세에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미국 쳐다보지 마라.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이게 미국 대통령 맞아? 이 말이 가능해?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우선 드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생각을 앞장서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돈도 내고 피도 흘리고 거기에 무임승차한 서유럽 국가들,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놀고 먹고 또 안전까지 보장받는 그런 상태를 미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거든요. 미국의 백인들,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이제 이것이 무섭고도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뉴욕타임스, NYT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집권할 때부터 나토의 집단 방위 개념을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뭐 미국과 영국이, 미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독일이 뭐 함께 서로 피를 나누면서 함께 무엇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요 비즈니스맨일 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 많은 돈을 내라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언이 끝나는 것하고 동맹국을 공격하라고 적국을 선동하겠다는 발언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겁니다.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들을 통틀어서 미국 대통령을 했거나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내면 푸틴 네 맘대로 해. 네가 집어삼키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른 척 할게. 라는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계속 좀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맹에 반대하는 트럼프. 트럼프는 비즈니스 관계를 믿을 뿐이지 동맹을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근 80년간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그 우방을 지켜온 안보 우산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동맹국이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이 그닥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니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 크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중동에 있는 여러 회색지대에 있는 나라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국 편에도 붙었다가 러시아 편에도 붙었다가 하는 나라들이 거기에는 엄청 많습니다. 북아프리카에도 많고 그리고 동유럽에도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아메리카에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트럼프가 돈 내지 않으면 미국의 동맹도 끝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심각한 내부 검토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분석에 몰입하고 있을 것이고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과 지금 비밀리에 채널을 개설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트럼프가 이전부터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첫 번째 임기 때는 그것을 말렸던 조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어른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미국 조야에는 어른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애들 장난 같은 짓을 못하도록 말리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나토국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유주의 공화당 지지자들 등에 업고 나토에서 공식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나토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다면, 유럽이 뒤돌아선다면, 유럽이 버림받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한국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미국과 상호 안보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과거 한국 전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역사는 이런 상황이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북동방위선, 즉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나토를 발언할 때마다 유럽 국가보다는 한국을 먼저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자신의 두 번째 임기의 주한미군 철수가 우선순위 의제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공언을 해왔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1급 참모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백악관을 입성하게 될 경우에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을 맡게 될 그런 사람들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들은 과장됐다. 한미일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트럼프 입에서 직접 쏟아져 나온 말들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 이것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온 발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래의 백악관 참모 또는 트럼프 정부의 참모들이 한국 언론에서 하는 인터뷰를 더 믿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지금까지 발언의 그 분석 내용을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서도 더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국 BBC 방송도 이런 트럼프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BBC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나토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여름 공세 실패로 위태로운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자, 이 대목을 좀 정밀하게 여러분 음미해 보시죠. 트럼프의 발언은 아마도 진심은 아닐 것이다. 저도 그리 봅니다. 아마 티 흘리지 않겠다. 돈이 없으면 이 발언에 대해서 그게 트럼프의 꼭 그대로의 진심은 아닐 것이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을 화나게 하면서 지지자들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의 선거 유세 방식이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비평가들이 화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화를 내면서, 그리고 본인 발언에 대한 체면을 지키려고 오늘 했던 이 발언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문제는 트럼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푸틴이나 시진핑도 문제입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 트럼프의 말을 10분 활용을 해서 안보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산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했지요. 학교에는 오판 말라.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반공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푸틴과 시진핑에게 외칠 수 있는 말은 오판하지 말라. 우리가 북교에 대해서는 오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푸틴이나 시진핑에게 오판하지 말아라. 누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BBC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2년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보원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틀렸고 재앙적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BBC 방송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참모들이 푸틴에게 트럼프가 돈 받아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진심은 아닐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믿고 서유럽을 향한 공격의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나토를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 유럽이 돈 안 내면 푸틴이 서유럽을 공격해도 미국은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